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한국에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했던 그 간첩악 신영복이가 과연 누구인가를 오늘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문재인이가 연설할 때 저질렀던 그 무시무시한 죄가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통역당 사건, 즉 통일혁명당 사건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1968년도 얘기입니다. 그건 박정희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그때 중앙정보부, 중정에서 발표한 지하당 구축 사건입니다. 북한에서 지하당을 구축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즉 북한이 남조선 해방이라고 하는 걸 그 목표를 위해서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지하당을 구축하려다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158명이 검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60년대의 최대 공안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범 김종태를 비롯해서 신영복까지 주범들이 거의 다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신영복입니다. 실제로 통역당은 뭐냐면 김종태, 그러니까 통일혁명당의 당수에 해당되는 김종태가 월북을 해서 김일성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게 사실이고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그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통역당 사건은 당시 중정부장으로 있던 김영욱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흥미로운 거는 고문 수사가 이루어졌다, 조작이 이루어졌다,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따위의 시비가 눈꼽만큼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사건이 100% 진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종태를 포함해서 이문규, 김진락 등 통역당의 머리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 자, 김종태의 통역당 당수 김종태의 사진을 2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이게 거의 흔치 않은데 이게 2개입니다. 자, 오른쪽 방청석의 오른쪽에 있는 모습, 산적 두목 같은 게 바로 김종태입니다. 김종태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걸 봐도 수염을 기른 모습이 뭐 영락 없는 뭐 임꺽정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럼 신영복은 누군가? 신영복 사진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신영복의 개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김종태에 비해서 뭐 영락 없는 딸깍발이 샌님 같은 얌전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 신영복의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경향신문 보도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신영복과 김종태는 이만큼 스타일이 다릅니다. 신영복은 누구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육사에서 교관 노릇을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약간 감형이 됩니다. 즉 당시에 신영복은 통역당의 최고위급이 분명하지만 정확하게는 넘버 3, 넘버 4쯤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 책임비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영복이를 바로 간첩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오바입니다. 근데 훗날 전향했다고 해서 풀려난 그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부터 신영복은 그야말로 거물 간첩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 그 신영복이를 대단한 지식인으로 국민들이 떠받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영복은 간첩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미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신영복이를 더할 것도 빼할 것도 없는 간첩 신영복이를 굉장한 지식인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미쳤다라고 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을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신영복 외에 2사람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 여성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입니다. 그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을 패키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탤런트 영화배우인 문근영이라고 옛날에 국민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던 문근영이의 외할아버지 윤학진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통역당 사건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선 박성준의 경우는 통역당 내부에서 직함은
청년 조직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자는 81년도에 출소를 한 다음에 복역을 10년 정도 한 다음에 일본하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자, 박성준이의 독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전형적인 빨갱이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이랑 함께 찍은 사진도 보셔도 박성준이 얼굴 표정에서는 우리가 뭔가 개운치 않은 모습이 읽혀집니다. 그 박성준이는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포장을 하길 즐겨합니다. 평화주의자가 뭡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민주당 이재명을 두고서 천주교를 포함한 얼간이 같은 지식인들이 민주당을 이성적 평화주의 세력이라고 포장을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다. 박성준이도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포장을 합니다. 문재인 그 작자도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박성준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신은 마르크시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뺀질거리기가 아주 짝이 없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포장을 하고 동시에 사상적 정체성은 마르크시스트라고 하는 데다 방점을 둡니다. 이런 박성준이가 물론 올해 1월 달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이미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명백한 통역당 간첩 거물인 박성준이한테 우리는 이미 무죄를 선고한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이가 신용복이를 가지고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근영이와 윤학진, 그의 외할아버지 윤학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선 윤학진이의 장례식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장례식 사진을 보면 이건 무슨 굉장한 사상가 대접을 합니다. 명백히 빨치산 출신이고 통역당에서 활동했던 간부인 윤학진이를 가지고 무슨 굉장한 통일운동가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 옆에 아름다운 문근영의 이미지하고 매칭이 안 되지만 둘은 한 덩어리로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아무런 윤학진이를 아무런 문제없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예전에 20년 전에 조선일보가 탤런트 문근영이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외할아버지 윤학진을 슬쩍 언급하면서 통일운동가라고 포장까지 해줍니다. 그 윤학진이가 통역당의 한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용복이, 그리고 박성준, 한명숙의 남편, 윤학진, 문근영이의 외할아버지, 이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역당은 뭐냐? 임진왜란 시절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박성준, 신용복 이런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역당은 사건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마도 문재인은 신용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 가속화시켰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김일성이는 통역당의 수계 김종태를 엄청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사형을 당하자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해주 사범학교라고 하는 것을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북한 애들한테 통역당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하당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통역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복으로 돌아와서 신용복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사상 전향을 해서 1988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서 성공회대학교의 교수로 자리를 잡고 그야말로 한국에 존경하는 사상가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 신용복이가 나중에 아주 교활하고 더러운 발언을 합니다. 자기가 전향서를 쓴 건 맞다. 그러나 자기가 사상을 바꾸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묘한 발언을 합니다. 전향서는 썼다. 그러나 전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역당에 가담한 거는 자기 양심의 명령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식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의 지시를 받은 지하당 조직에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그런 활동을 했던 통역당의 간부를 지냈던 친구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이런 신용보기를 우리는 실체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이가 함부로 까부는 것도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용보기가 그런 얘기를 톡톡 90년대에 생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기가 그런 발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산을 하고 발언을 툭툭 던졌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신용보기는 참 희한한 친구입니다. 그랬던 신용보기, 전향을 하지도 않았던 신용보기를 90년대 한국 사회는 그것은 무슨 얼어 죽을 인문학자로 고매한 인격자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실은 저는 신용보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자 자격으로 만났습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이라고 봅니다. 그때 밥집에서 타사 기자들 한 10몇 명하고 같이 봤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선비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전직 간첩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신용보기는 이미 대학가의 스타였습니다. 제가 그때 젊은 기자였던 제가 그자의 실체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를 동정하고 호의적으로 기사를 썼던 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신용보기는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살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친구가 쓰고 있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 신용복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용복의 유령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살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주병의 처음처럼 아직도 잘 팔리는 소주병은 지금도 그의 서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주병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신용보기가 아직도 망령으로 한국 사회에 살아있다는 걸 실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신용보기를 문재인이가 짝사랑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간첩이라는 걸 천하에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 앞에서 그 얘기를 했냐. 평창올림픽 때 사절단으로 와 있는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무시무시한 국가 반역 행위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복 글씨체에 대한 문재인의 짝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못생긴 해골바가지 같은 김여정이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도 일부러 배경막을 신용복의 글씨체로 만들었습니다. 통이라고 하는 신용복의 글씨체를 묘하게 흘려 써가지고 이게 한반도 그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또 한 번 신용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나는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그 자리를 간첩질하는 도구로 삼겠다. 청와대를 간첩질하는 통로로 삼겠다는 선언을 또 한 번 한 것입니다. 김여정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신용복 글씨체로 배경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그야말로 문재인의 시커먼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간첩 잡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원훈석, 그 돌멩이, 국정원 사람들의 맹세문 같은 거를 집어넣는 원훈석을 신용복 글씨체로 도배를 했던 이 사진이야말로 정말 끔찍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신용복 글씨체로 왜 집어넣겠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지금은 이 돌멩이가 치워져 있지만 그 돌멩이를 이렇게 써놓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과 헌신이라고 썼지만 저는 다르게 읽습니다. 문재인은 그걸 놓고 좋다고 사진을 찍었을 때는 김일성과 그의 손자 김정은 그리고 북한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저는 받고 읽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신용보기를 그냥 간첩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간형 신용보기를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국민들이 짝사랑하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포장을 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쳤다. 한국 사회는 존립 불가능한 사회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끔찍합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용복을 짝사랑한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다는 걸 새삼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때 무거운 내용을 방송을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엄청 중요하니까 외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